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금융생활 또 보험 선택에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소식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 뉴스들 속에서 그 숨겨진 의미랄까요? 그런 것까지 좀 파악해서 이게 실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는 이거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 간병비 부담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DB손해보험이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을 20만 원까지 크게 늘렸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좀 다른 회사들이랑은 다른 행보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장을 좀 줄이거든요. 특히 간병비 쪽은요. 네네. 근데 DB손보는 오히려 종합보험이나 간편보험, 또 어린이 보험까지 주요 상품에서 일반 병원 간병인 일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이건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결정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단순히 고객 유치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령화 때문에 간병 수요는 계속 늘고 실제 비용 부담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좀 선점하려는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DB손보가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 능력이 좀 자신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은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셈이죠. 그럼 만약에 간병보험을 좀 알아보고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간병비 보장, 이름만 보거나 뭐 월보험료 싼 것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실제 간병비가 하루 15만 원, 20만 원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장 금액 자체가 충분한지 이게 유심인 거죠. 그렇죠. X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DB손보처럼 이렇게 보장 한도가 높은지 또 뭐 보장 기간이나 면책 조건 같은 건 어떤지 이런 걸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요. 이게 보험에서는 싼 게 비지떡일 수 있거든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침 다음 주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름은 똑같은 2대 주요 치료비 특약인데 이게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름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2대 주요 치료하면 보통 뇌, 심장질환 다 폭넓게 되는 줄 알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치료나 질환의 범위가 회사마다 다 달라요. 아까 도시락 비유하셨는데 딱 그거죠. 이름은 특선인데 내가 기대한 반찬은 없는 거예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는 보장하는 질병 범위 자체가 달라요. 어떤 곳은 뇌혈관 질환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 전체 이렇게 넓게 해주는데 다른 곳은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딱 이런 중증 질환만 해주는 거죠. 범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리고 가입 한도,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다르고 보장 기간도 뭐 10년짜리도 있고 보험 기간 내내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있나요? 심지어 연간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있고요. 뭐 롯데손보 같은 경우는 연 2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치료받는 병원이 꼭 정부 지정 권역 심내 혈관센터여야만 준다. 뭐 이런 조건이 붙기도 해요. 와, 진짜 세부 조건이 엄청나게 다르네요. 그냥 2대 질환 이거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뭐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입 전에 꼭 약관을 직접 보셔야 해요. 네, 직접 확인해야죠. 네. 설계사 말만 믿거나 상품 이름만 보지 마시고 좀 귀찮더라도 보장하는 질병 목록, 보험금 지급 조건 이걸 내 눈으로 딱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보험은 내가 챙긴다.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네요. 자, 다음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는 단체 보험료, 이것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네.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요. 연장 근로나 야간, 휴일 근무 수당,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돈이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기준 금액이군요. 네. 근데 이번 판결은 회사가 내주는 단체 보험료가 그다음 뭐 복지 차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주는 거다. 즉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그것도 월급의 일부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그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직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건가요? 회사들은 좀 골치 아프겠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기준 액수가 높아지니까 그걸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판결입니다. 네네. 물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고 당장 임금 시스템 바꿔야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다른 복지 혜택, 예를 들면 회사가 지원해주는 개인연금 보험료 같은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개인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판례가 좀 엇갈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판결의 취지,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성이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걸 고려하면 앞으로는 개인연금 보험료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급여 명세서나 회사 복지제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혹시 우리 회사에서 단체 보험료 지원해주나? 이게 내 나중 월급이나 퇴직금에 영향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게 정말 우리 삶이랑 직결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소식인데요. 네. 농업 관련 보험 이야기죠? 맞습니다. 마늘, 양파, 보리농가 대상으로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입 지원을 크게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이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주로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망가졌느냐 이거죠. 네, 그런데 이 농업 수입 안정보험은요.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 수입이 줄어든 것까지 보장해 줍니다. 가격 하락 위험까지 커버하는 거죠. 와, 가격 하락까지요? 그건 정말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네, 값이 똥값이 돼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보험은 얼마나 벌었는지, 즉 수입 자체를 안정시켜주니까 농가 경영에 훨씬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 지원도 85%나 해준다면서요. 네, 경북도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해주니까 농가 부담은 15%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죠. 그럼 이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 농가가 주로 걱정하는 위험이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가격 변동인지 잘 따져보고 더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로 짧으니까요. 해당 지역 농민분들은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북 지역 마늘, 양파, 보리 농가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자, 다음은 보험 판매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보험 상품을 파는 GA, 그러니까 법인 보험 대리점이죠. 네, GA. 여기서 고객 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정부가 직접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험 판매 전문 회사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GA가 여러 상품 비교하기 편해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규모가 막 커지다 보니까 내부 통제나 정보 보안 같은 게 보험사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러다 최근에 일부 GA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까지 터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안 되겠다. GA도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직접 감독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디지털 금융안전법 같은 걸 만들어서요. GA가 그냥 판매 중개하는 곳이 아니라 보험사처럼 독립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판매 전문회사라는 이름도 거론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는 좋은 건가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면 정보 보안 시스템 강화는 당연히 따라올 거고요. 네, 그걸 안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품 설명 제대로 안 하거나 불필요한 것만 권하는 불안전 판매 있잖아요. 이것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이 훨씬 엄격해질 겁니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거죠.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뭐 규제가 너무 심해진다거나? 그런 우려도 있긴 해요. 너무 빡빡하게 규제하면 GA의 영점인 상품 다양성이나 서비스 혁신 같은 게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앞으로 GA 통해서 보험 가입할 때는 이 GA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이런 변화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GA의 신뢰도나 관리 체계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이야기인데요. 부실금융사를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MG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한다고요? 네, 최근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예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 계약자들 보험 계약은 일단 5개 다른 손해보험사로 넘기면서 동시에 회사를 팔기 위한 공개 매각도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아, 계약은 보호하면서 회사 정리도 하는 거군요. MG손보 가입자분들은 좀 신경 쓰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해당 보험사 가입자분들은 관련 공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계약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달라지는 건 없는지 알아두셔야겠죠? 이런 부실금융사 정리가 왜 중요한 건가요?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부실 회사를 빨리 정리해야 시장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또 예금자 보호도 더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예보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같은 것도 해서 예전에 투입된 공적 자금 회수에도 나선다고 하고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활동도 한다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도록 도와주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채무 조정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금보험공사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금융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둘 다 중요한 문제네요. 자,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스쿨존 이야기인데요. 아, 민식이법 관련해서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된 지 5년이나 됐는데 작년에 스쿨존 사고가 역대 최다였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법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결과입니다. 악사 손해보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스쿨전 제한 속도 30km는 알아요. 네, 그건 많이들 알죠. 그런데 사고 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규정은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법은 있는데 그 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처벌 규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아는 것만으로 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전자들은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운전자 탓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운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아이들 시야 가리는 불법 주정차나 눈에 잘 안 띄는 안전 표지판 같은 것들이요. 결국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과를 보려면 운전 환경 개선, 운전자 교육, 그리고 꾸준한 단속, 이게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쿨존 지날 때는 정말 속도 지키는 건 기본이고 언제든 아이가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더 조심하고 서행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방호 울타리 설치 지원하고 그런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험 산업의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엑사 손해보험이 SK랑 손잡고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요. 네, 보험 분야의 디지털 전환, 특히 AI 전환, 이걸 AX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AI가 처리한다고요? 와. 네, 1단계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 결정, 실행까지 이 전 과정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하겠다는 거죠. 이게 만약 잘 되면 소비자들은 뭘 체감하게 될까요? 보험금 받기가 훨씬 편해지고 빨라지는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서류 막 챙겨서 팩스 보내고 앱에 올리고 복잡했잖아요. 네, 번거롭죠. 또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빨리 심사하면 보험금 지급 시간도 엄청 단축될 수 있고요. 소비자 편의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걱정되는 점은 없을까요? AI가 다 판단해도 괜찮을지. 중요한 지적입니다. AI가 과연 모든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항상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약관 해석이 좀 애매하거나 좀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안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요. 또 AI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될 수도 있고 예상 못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술 발전과 함께 AI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또 이의제기 절차나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네, 기술 발전의 편리함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재미있는 캠페인 소식 두 가지를 연달아 전해드릴게요. 먼저 하나손해보험 소식입니다. 아, 네. 캐르손해보험이랑 합병 기념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면허정비 소호라는 캠페인인데 이른바 장롱면허 여성 운전자들을 응원하는 취지라고 해요. 아, 장롱면허요? 주변에 꽤 있죠. 운전 망설이는 분들. 그렇죠. 육아나 경력 단절 때문에 아니면 사고 경험 때문에 운전대 잡기 두려워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운전 연수 기회나 돌봄 지원금, 심지어 신형 아반떼까지 준다고 합니다. 단순 경품이 아니라 운전 연수나 돌봄 지원처럼 실제 어려움을 좀 짚어준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네, 특정 고객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여성 웰니스 파트너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혹시 주변에 운전 망설이는 분 계시면 이 캠페인 한번 알아보라고 권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월 9일까지 사연 응모 받는다고 합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생명 캠페인인데 이것도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해요. 돌잔치 대신 꿈잡이. 시니어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라고요. 네, 저도 예고 영상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두 번째 돌잡이, 꿈잡이. 네, 맞아요. 시니어분들이 음악, 미술, 운동 이런 9가지 소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은퇴 후에 새로 도전하고 싶은 꿈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음이 길어진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컨셉인 것 같아요. 시니어 세대를 뭔가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자녀 세대와의 공감대도 만들고요. 예고 영상이 2주 만에 조회수 500만 회 넘었다고 하니 정말 반응이 좋은 거죠. 네. 이게 단순히 보험 상품 홍보를 넘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보험회사가 이제 단순히 질병, 노후 자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의 삶의 질이나 자아 실현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부모님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싶다면 이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좀 공유하면서 소통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네요.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변화부터 시작해서 상품 고를 때 주의할 점, 또 법이나 제도 변화, 기술 혁신, 그리고 이런 캠페인 소식까지 보험이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변화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재정 계획이나 미래 설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큰 그림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나눈 단체 보험료의 통상임금 포함 이슈랑 또 간병비 보장 강화 추세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소득이나 지출 계획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또 AI가 보험금 청구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과 보험사의 관계는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단순히 정보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변화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통찰력 있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